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작가 박영훈과 그의 몇몇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을 보기 전에 감상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시 관람 거리는 50cm가 좋습니다. 시력에 따른 차이는 허용됩니다. 그 다음 점점 다가서는 방식과 멀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만져보거나 빛을 밝게 어둡게 바꿔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전시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욕심이 생긴다면 작품을 구입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명은 이 설명을 꼭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정욱이 드리는 박영훈 작품 관람 설명서입니다. 이제 50cm 정도에서 작품을 볼까요? 이 정도로 보일 겁니다.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보면 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합니다. 각자 살아온 기억이 필름에 따라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런 추억을 쫓다가 피로도를 느끼면 관심은 색채로 넘어갑니다. 박영훈은 이런 작업을 여러 색으로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이 있으면 그 작품으로 옮겨 연속 감상해도 됩니다. 계속 가보죠. 그러다 보면 더 보입니다. 한 가지 색들이 아닙니다. 좌로 우로 몸을 흔들어 보면 표면 반사도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 점이 보입니다. 같은 색깔의 크기만 달랐군요. 한동안 무슨 형태인지를 확인하다 답 없이 끝내게 되면 몸은 자연스레 물러납니다.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 좀 전에 본 것들이 종합되어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뭐지?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 귀찮다고 고개를 돌리면 오늘의 감상은 얼마 후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눈을 더 크게 뜨면 여러분은 비로소 작가와 소통하게 됩니다. 박영훈은 이것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저는 작품을 소개하며 설명서를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박영훈의 작품에는 기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기능이라니 의아하시겠지만 있습니다. 명상 기능입니다.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죠. 누구나 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것이 싫고 나도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SNS를 확인해야 하고 실시간 정보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가닥에 들어갈 때도 생깁니다. 그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명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간추리는 과정이죠. 박영훈의 작품은 그 기능을 합니다. 아마 스스로도 작품을 하며 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객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싫은 것은 안 보면 됩니다. 어떠한 감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집니다. 둘째로 그는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붙입니다. 수 없는 붙임을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은 흐트러짐을 정돈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작가도 정돈되었을 것입니다. 또 붙인다는 작업은 촉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끝에 집중할 때 머리는 쉬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덩달아 쉴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영훈의 이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명상의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작품가 박영훈과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연을 맺으면서 순화되는 과정 같은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디지털 느낌을 풍깁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너무도 아날로그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설치 작품입니다. 보시죠. 검은색 벽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크고 네모난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는 추상적인 어떤 형태가 연속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각의 전달입니다. 이번에는 청각입니다. 들어보시죠. 북소리 같기도 한데 조금은 낯선 악기 소리입니다. 그것이 연속해서 커다랗게 들립니다. 한참을 감상한 후 작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일본 산사에 갔을 때 깊은 산 개울 옆을 혼자 걷고 있었다. 그때 북처럼 생긴 바위가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작은 빗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귀청을 두드리는 커다란 북소리였다. 정글북이었다. 설명이 되셨나요? 이렇듯 작가는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느낌과 감동을 공감하려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저런 소리일까요? 이렇듯 작가는 일반인과는 다른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작품도 설치작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작품과는 좀 다릅니다. 다소 까다롭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면 귀를 쫑긋 세워야죠. 그런 이치와 비슷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설치 형태를 볼까요? 두 개의 커다란 직사각형 판이 마주보고 비스듬히 세워져 있습니다. 세로입니다. 그리고 사이에는 커다란 유리판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 유리가 지탱하며 두 판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이런 설치물이 양편에 두 개가 서 있는데 한쪽 설치물 위에는 빛이 빙글빙글 돕니다. 또 다른 편 설치물 위에는 빛이 좌우로 계속 움직입니다. 방이 어둡다 보니 움직이는 빛에 따라 형태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것도 빙글빙글 도는 조명과 좌우로 움직이는 조명의 속도 차이가 있어 패턴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박자는 계속 어긋납니다. 이제 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원 소리가 거슬리는 데다가 박자, 음정 다 불쾌합니다. 또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소리라 더 불안합니다. 그럼 다 모아볼까요? 작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는 움직이는 빛을 이용해 보이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한 구조물을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또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물질,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울이 되었다, 유리가 되었다, 그림자는 흉스럽게 변하며 이것이 목재인지 금속인지 무슨 색인지도 불분명하게 합니다. 결국 관객은 이 방에 있는 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명만 켜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옵니다. 안정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것은 뭘까요? 단지 빛의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여 유리를 거울로 보이게 하고 또 반대로 보이게 하고 그림자를 이용해 있는 것을 안 보이게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짐작이 되십니까? 미술사에 나오는 좋은 작가들은 세상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거나 고정관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작가 박영훈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경쾌한 작품 하나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어떠십니까? 알록달록 예쁘죠?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진짜 보석은 아닌데 안이 꽉 차 있습니다. 뭐로 차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없으면 큰일 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 안에는 알프스의 바람, 에베레스트의 공기 같은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작가 박영훈의 스타일입니다. 그는 항상 기분 좋고 경쾌하고 스타일리시한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현대 작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현대 작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